안녕하세요. 사유하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칭찬이라고 생각해서 건넨 말인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던 순간 말입니다. 분명 좋은 말이었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한 말이었는데 상대의 표정이 잠시 멈추고 대답이 짧아지고 대화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나? 칭찬이 그렇게 부담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마음이 참 민망해집니다. 괜히 말 꺼냈다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칭찬은 좋은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혼자서 곱씹어보게 됩니다. 칭찬도 참 쉽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칭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조금 어긋났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말의 양이나 진심의 크기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가 상대 마음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칭찬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잘했다. 대단하다. 이 말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하냐가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칭찬이라도 예전에는 괜찮았던 말이 지금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칭찬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열어주는 칭찬의 한마디 5가지, 그리고 의도와는 다르게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 3가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특별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겪고 바로 쓸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말해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애쓴 마음을 보는 말.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손주를 돌보며 지내는 60대 어르신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작은 발표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손주는 조금 풀이 죽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장해서 말을 좀 더듬었어.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순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도 상은 못 받았잖아.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지만 그 말 대신 잠시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앞에 서서 끝까지 했다는 게 대단하다. 얼마나 떨렸을지 느껴진다. 그 말을 들은 손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발표 준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대화는 오히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지점을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결과에 대한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결과만을 칭찬받은 사람보다 과정과 노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더 안정적인 자존감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결과 중심의 칭찬은 순간적인 만족을 주지만 과정 중심의 칭찬은 나는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남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성과보다 자신이 들인 시간과 마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 중심의 칭찬에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함께 따라옵니다. 다음에도 잘해야 한다. 계속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정을 알아봐주는 칭찬은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너의 수고를 보고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너를 존중한다. 이 차이가 마음을 열게 하느냐, 조심하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과정에 대한 칭찬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바라봐 줄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 속에서 드러난다. 사람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그 안에 담긴 선택과 노력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과정을 알아봐주는 칭찬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결과를 칭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한 결과는 분명히 축하받을 일입니다. 다만 결과보다 먼저 과정을 한번 돌아봐 주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신경 썼을지 느껴진다. 그동안 애쓴 게 보인다. 이 한마디는 상대를 긴장시키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열어줍니다. 칭찬은 더 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다는 인정을 건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없이 존재를 인정하는 말. 오랜 친구 사이인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수십 년을 지내며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지나온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오랜만에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이었지만 요즘 흔히 보는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반찬을 받아든 순간 다른 한 분은 무심코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누구네 집 반찬이 참 맛있다던데. 요즘은 다들 이런 식으로 하더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만든 거라 더 마음이 간다. 정성이 느껴진다. 그 말 한마디에 반찬을 가져온 사람의 표정이 눈에 띄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단한 칭찬도 아니었지만 그날 둘의 대화는 평소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사회적 비교를 이야기합니다. 비교는 동기를 주기도 하지만 관계 속에서는 종종 방어를 만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교는 평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다른 누군가와 비교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말의 내용보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놓였는지를 먼저 느낀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열리기보다 닫히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비교가 섞인 칭찬의 문제는 칭찬의 진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세우는 순간 칭찬은 인정이 아니라 평가가 됩니다. 반대로 비교 없는 칭찬은 상대를 그 자체로 바라봅니다. 너는 너라서 충분하다.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사람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비교 속에서 대상이 되고 인정 속에서 사람이 된다. 비교 없는 칭찬은 상대를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남게 합니다. 칭찬을 할 때 굳이 다른 사람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예전보다 이 말이 빠져도 칭찬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좋다. 내가 한 방식이 마음에 남는다. 이 한마디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오래 남깁니다. 칭찬은 높이 올리는 말이 아니라 곁에 두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성격이 아니라 선택을 칭찬하는 말.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안다고 느끼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웃을 도와주고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몸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착해서 손해를 보는 성격이야.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 그 선택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도와준 게 참 따뜻해 보였어. 그제야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말의 방향에 따라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성격 유형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대를 함께 전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격을 규정하는 칭찬을 자주 들은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하기보다
기대에 맞추려는 압박을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반면 특정한 선택과 행동을 짚어주는 칭찬은 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율감을 남깁니다. 성격을 칭찬하는 말의 문제는 진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사람을 하나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넌 원래 착해.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넓히기보다 한 방향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을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묶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결정을 한 게 인상 깊었다. 이 말은 상대에게 자유를 남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이 아니라 선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일입니다. 칭찬을 할 때 굳이 사람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대신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게 참 좋았다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이 말은 상대를 묶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으며 다음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칭찬은 사람을 규정하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을 존중하는 말일 때 관계를 더 오래 지켜줍니다. 네 번째, 내 잣대를 내려놓는 말. 이웃으로 오래 지낸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 년을 함께 지내며 서로의 생활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집안을 정리했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새로 바꾼 것은 없었고 오래 쓰던 물건들을 정리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정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다른 한 분은 무심코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나라면 좀 더 과감하게 버렸을 것 같아. 그 말 대신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느껴진다. 그 기준이 분명해서 보기 좋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사진을 보여주던 사람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지점을 결과, 노력, 의미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특히 의미에 대한 인정은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존중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될 때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이해받았을 때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친할수록 내 기준이 옳다고 말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칭찬 속에 내 기준이 들어가는 순간 칭찬은 평가가 됩니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정도면 괜찮다. 이 말들은 의도와 다르게 상대의 선택을 한 단계 아래에 두는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기준을 존중하는 칭찬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너의 기준을 보고 있다. 그 기준을 인정한다. 이 말은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목적이지 수단이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상대의 기준을 존중하는 말은 그 사람을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칭찬을 할 때 굳이 내 기준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면이라는 말 대신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게 느껴진다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칭찬은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을 조용히 존중해주는 말일 때 관계를 가장 편안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짧은 한마디의 힘. 오래 함께 일해온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성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작은 일을 하나 마무리했습니다. 대단한 성과는 아니었고 눈에 띄는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지켜본 다른 한 분은 습관처럼 말을 이어가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참 잘했어. 그 말만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왜 잘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를 이야기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한마디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대방에게는 그 짧은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괜히 설명을 들은 것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는 순간 중 하나로 여백이 허용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의미를 해석하려 하고 그 안에서 평가나 기대를 찾으려 합니다. 반면 짧고 단순한 인정은 해석할 여지를 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결한 긍정 표현은 상대에게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이 많아질수록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칭찬에 말이 덧붙는 순간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의미가 섞일 수 있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괜찮은데, 다음엔. 이 말들은 칭찬을 조건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반대로 짧은 칭찬은 아무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고 덧붙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짧은 칭찬은 부족한 말이 아니라 절제된 말입니다. 노자의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멀어진다. 침묵과 여백은 말의 부족함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짧은 칭찬이 오래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 꼭 설명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 좋다. 그 말이 마음에 남는다. 이 정도면 충분할 때도 많습니다. 더 잘하라고 하지 않아도, 방향을 잡아주지 않아도 그 한마디는 상대를 존중합니다. 칭찬은 많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남기는 말일 때 관계를 가장 부드럽게 만듭니다. 6번째, 칭찬의 얼굴을 한 평가. 동호회에서 오래 활동해온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모여 취미를 나누고 서로의 결과물을 보며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한 분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완성도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작품을 본 한 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꽤 괜찮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분명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잠시 웃다가 더 이상 작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작품을 가져오는 일이 조금 뜸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말을 들을 때 내용보다 먼저 감지하는 요소로 위치감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칭찬이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나왔는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말인지는 아주 빠르게 느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각보다 이 정도면과 같은 표현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서열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표현들은 말하는 사람이 기준을 쥐고 있고 상대는 평가받는 위치에 서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이 말들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칭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칭찬 속에 판단자의 위치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잘했다는 말은 의도와 다르게 이런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나는 기대하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 이 메시지는 상대의 마음을 한 발 물러서게 만듭니다. 칭찬은 같은 눈높이에서 건넬 때 관계가 살아납니다. 눈높이가 어긋나는 순간 아무리 부드러운 말도 벽이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그것으로 대할 때 관계는 사라지고 너로 대할 때 관계는 시작된다. 평가가 섞인 칭찬은 사람을 그것으로 만듭니다.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칭찬을 할 때 굳이 기준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라는 말 대신 그 점이 인상 깊었다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대신 그 부분이 마음에 남는다라고 말해도 칭찬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칭찬은 판단을 내려놓을수록 따뜻해집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건네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지 않고 조용히 열어줍니다. 7번째, 조언이 섞인 칭찬의 위험. 한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한 분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고 시간도 꽤 들였다는 것이 보기만 해도 느껴졌습니다. 그 음식을 맛본 뒤 한 가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그 말에 분위기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런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다음에는 간을 조금만 덜 해도 더 좋을 것 같아. 말한 사람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날 이후로는 그 음식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에는 조용한 선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메시지를 받을 때 혼란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칭찬과 조언이 한 문장 안에 섞이면 상대는 어디에 반응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 메시지 뒤에 바로 개선점을 제시할 경우 사람은 긍정보다 지적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도는 도움이라 해도 마음에 남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언이 섞인 칭찬의 문제는 조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직 조언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말이 건네진다는 점입니다. 칭찬은 받아들이는 말이고 조언은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들어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방어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흐려지고 조언만 남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원할 때만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조언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칭찬 뒤에 바로 이어진 조언은 상대를 돕기보다 거리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을 했다면 그 말로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순간에는 그저 인정만 건네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조언은 나중에 묻는 순간에 또는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칭찬은 잘했음을 전하는 말이고 조언은 더 잘하기를 위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만 떼어놓아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8번째, 과거와의 비교로 상처가 된 칭찬.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의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최근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며 사진을 몇 장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완성한 결과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인도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건 전혀 못했잖아.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늘었네. 말을 한 사람은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발전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잠시 웃고는 사진을 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 같았지만 마음에는 현재보다 과거가 더 크게 남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자존감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는 표현은 의도와 달리 현재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현재 모습이 과거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때 지금의 노력보다 이전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때 마음은 칭찬보다 평가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과거를 끌어오는 칭찬의 문제는 비교 그 자체보다 초점에 있습니다. 칭찬의 초점이 지금이 아니라 그전으로 이동하는 순간 현재는 흐려집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말은 발전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예전에는 부족했다는 메시지를 함께 담게 됩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은 과거에 대한 정리보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인정일 때가 많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묶일 때가 아니라 현재에 머물 때 비로소 자신이 된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을 붙잡아주는 말은 상대를 현재에 머물게 하지만 과거를 끌어오는 말은 마음을 뒤로 잡아당깁니다. 칭찬을 할 때 굳이 과거를 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보다라는 말 대신 지금 이 모습이 좋다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상대가 애써 만든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결과입니다. 칭찬은 성장의 증명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일 때 가장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칭찬을 바꾸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8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알아봐주는 말,
비교 없이 존재를 인정하는 말, 성격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말, 상대의 기준을 존중하는 말, 그리고 말을 덧붙이지 않는 짧은 칭찬까지. 반대로 칭찬처럼 들리지만 평가가 되는 말, 조언이 섞여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 과거를 끌어와 지금을 흐리게 만드는 말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칭찬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잘해주고 싶어서 말을 더 얹고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칭찬은 무거워지고 관계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 순간을 그대로 인정해줄 때 말은 짧아지고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관계를 지켜오며 말로 사람을 살피는 법을 배워온 세대입니다. 다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같은 마음도 더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칭찬을 하기 전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말이 상대를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지. 칭찬은 높이 올리는 말이 아니라 곁에 남는 말일 때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말을 건네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